자, 차트 종류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차트의 종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로 막대형, 가로 막대형, 꺾은 선, 그리고 원형 주로 사용을 하죠. 세로 막대형은 이런 모양입니다. 세로로, 가로는 가로로 이렇게 크기를 이제 비교를 할 때 주로 이용을 하겠죠. 자, 꺾은 선은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 간의 값을 막대의 길이로 표시를 하고자 할 때는 세로 혹은 가로 막대형을 이용하면 되고요. 연속적인 데이터의 어떤 변화를, 추세를 확인하고 싶다. 그때는 꺾은 선형을 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매출, 2월 달에 매출, 3월 달에 매출, 4월 달에 매출. 그죠?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꺾은 선형을 이용을 합니다. 자, 원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항목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을 강조를 할 때, 그러니까 보통 이것을 100%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정당의 정당 대표에 대한 지지도를 확인하고 싶다. 지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지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40%, 지지하지 않는다 60%. 그러면은 이제 비율을 강조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 이제 원형을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각 조각의 분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거 조각 하나고, 이거 조각 하나잖아요. 그죠? 이것을 이렇게 간격을 벌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만들 때.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 표시가 가능합니다. 자, 원형 같은 경우에는 금방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A 정당의 대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A 하나만, 이제 그 지지도에 대해서 원형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이 없죠. 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근데 원형에서 하나의 데이터 계열만 표시할 수 있다는 이 문제점, 단점을 보완한 것이 도넛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형을 여러 개 겹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 정당, B 정당, C 정당, 각각을 다, 이제 데이터 계열들을 이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 계열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도넛형은. 자, 영역형은 항목에 따른 각 값의 기여도 추세를 보여준다. 영역형은 이렇게 영역으로 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학생이 있으면은, 국어, 점수가, 수학, 영어, 국어 점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 각각의 점수들을 다 합쳤을 때, 자, 250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국어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 그래서 각각의 항목들의 기여도를, 추세를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분산형은 항목의 값을 점으로 표시하여 여러 데이터 값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데 주로 이제 과학 데이터의 차트 작성에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보셨죠? 점으로. 자, 점 하나. 그래서 X축, Y축, 그러니까 가로축, 세로축이 있으면은 좀 미세하게 이렇게 구간이 나뉘어져 있을 때, 그때는 점으로 이렇게 찍어서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학 데이터의 차트 작성에 주로 사용이 된다. 기억을 하시면 되고, 표면형은 두 개의 데이터 집합의 최적의 조합을 찾고자 할 때, 자, 이거 장력을 측정하는 이제 차트가 되는데요. 자, 장력은 온도라든지 시간에 따른 최저값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그때 어떤 시간, 그때 장력을 측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또 그래프 차트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거품형은요, 세 개의 데이터 집합을 비교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가로축은 제품 수가 되고, 세로축은 이제 매출이라고 봤을 때, 자, 이 크기 있죠. 이 크기를 시장 점유율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들 값들끼리 서로 또 집합을 또 비교할 수도 있겠죠. 자, 방사형. 자, 이런 차트도 많이 보셨죠. 어떤 조사를 한 그 결과를 표시를 할 때 방사형으로 또 나타내는데요. 자, 네 사람에 대한 국어, 영어, 수학을 측정을 해서 각 요소 간의 균형 정도를 각각 비교하고자 할 때, 어떤 균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자 할 때, 그때 이런 모양으로 해서 방사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차트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문제가 나올 때마다 특징을 잘 정리를 하십시오. 자, 이것은 분산형 차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가로축의 값이 일정한 간격이 아닐 경우, 자, 간격이 일정하면 좋지만 일정하지 않은 경우, 가로축의 데이터 요소수가 많은 경우, 그러니까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요소수가 많다는 얘기는 이제 점으로 표현하면 좀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분산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데이터 요소 간의 차이점보다는 데이터 집합 간의 유사점을 표시하려는 경우, 자, 데이터 집합 간의 유사점을 표시를 할 때, 이제 주로 분산형을 이용을 합니다. 점을 찍다 보면은 어떤 집합,
집합이란 개념이 만들어질 거고요. 자, 그 집합 간에 이제 또 어떤 유사점이 또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분산형 차트라고 기억을 하시고 항목의 값을 점으로 표시하여 여러 데이터 값들의 관계를 설정을 합니다. 주로 이제 과학 데이터의 차트 작성에 사용이 되고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